이제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청래 분신 같은 사람 이렇게 좀 느껴지거든요. 장경태 의원은 어떤 인물입니까? 뭐 아까 뭐 부신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정 대표 최측근으로 뭐 꼽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재명 당대표 일기 시절에 이제 장경태 의원이 최고위원을 했고 당시 이제 정 대표가 수석 최고위원 하면서 이제 서로 호흡을 맞춰가지고 당에서는 뭐 두 사람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정 대표가 이제 당 대표 선거 나오면서 그 전대 출마 기자회견 할 때 뭐 같이 섰던 의원이 뭐 최기상, 문종복, 이모경, 양몽수 그리고 장경태 의원이라고 해서 그때 섰던 의원들을 뭐 이제 초기부터 지원한 의원들이라고 해서 청래파라고 하더라고요. 청래파의 대표적인 의원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전대 과정에서 이제 정 대표가 이제 뭐 호남 중심으로 밑바닥 표심 다질 때도 같이 뭐 동행하면서 계속 맞아요. 열심히 네. 가장 열심히 뛰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분이 뭐 아시겠지만 이제 평당원으로 가입해가 청년 시절 거의 20대 초반에 나와가지고 거의 뭐 이 당에서 이제 쭉쭉 올라와서 이제 의원까지 하신 분이라서 이번에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제 취임하자마자 뭐 당원 주권 정당 특위 만들면서 이제 위원장을 시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장경태 의원이 그야말로 이 롤 모델이다. 이 어떻게 보면 이 평당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국회의원도 됐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런 사람이 네. 뭐 장관도 되고 대통령 되는 정당 문화를 만들고 싶다고 해서 이제 계속 이제 롤 모델을 꼽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이 정당 뭐 당권 주권 투기 이런 걸 맡긴 적절한 네. 인물이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 정말로 이제 평당원부터 시작을 했고 대학생 위원장을 했다고 하던데 그때가 얘기 들어봤더니 그 이명박이 대통령을 해가 총선에서 완전히 민주당이 폭망했을 때 정세균 대표 시절에 당시의 법률지원 부단장이 이재명, 대학생 위원장이 장경태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의 인연도 뭐 그렇게 생겼다고 전해주던데 여간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개혁을 굉장히 짊어지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철험회라는 그 모임에서 핵심 멤버로도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장경태는 어떤 역할을 주로 하는 겁니까? 뭐 철험회라고 사실 좀 이번 국회에는 잘 안 보이던데 네. 지난 국회에서 좀 활발히 활동을 맞아요. 했죠. 그래서 네. 뭐 당내 그 개혁 입법, 혁신론 이런 뭐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이런 이슈에서 이제 선도적인 목소리를 내는 그런 그 모임이었고요. 거기서도 이제 좀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좀 더 좀 직진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언들도 좀 세게 하시고 그런 아젠다를 계속 이슈화를 시켰던 분이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좀 발언이 세다 보니까 약간 그 중도적 약간 좀 반대편이나 좀 너무 세게 나가지 않느냐는 당내 여론하고도 좀 부딪히는 네.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이제 본인이 발언들을 좀 세게 하셔서 설화도 일으키고 그럼 설화를 일으킨 다음에 그게 야당 공격의 빌미도 돼서 아직은 좀 이제 그 선이 이제 분명하고 자기가 나아갈 방향도 분명하고 그래서 그런 건 보기 좋은데 다만 이제 주변하고 좀 더 융화하고 야당하고 어떻게 정치를 풀어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젊으니까 이준석 의원 들어오기 전까지 최연소 국회의원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앞서 배워나가는 과정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들은 건 이 장경태 의원 물어보면서 이제 물어봤더니 당에 오래 있었던 사람 중에 이제 두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한 사람은 다들 이제 사석이니까 어릴 때부터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좀 누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급으로 당해서 정말 고생 많이 했다. 아, 그랬구나. 왜냐하면 청년위원장, 대학생위원장 이게 정무직이니까 돈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집도 엄청 가난했다고 그래서 예. 연설 따라다니면서 연설은 연설대로 다 하고 그래서 무급으로 엄청 고생을 많이 했대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당 그 청년위원장 할 때 어디 외국에 한번 보내준 적이 있는데 뭐 중국에서 행사 네. 중국말을 그렇게 잘하더라. 자기 놀랐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영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더라. 그래서 그 배경은 모르겠으나 아무튼 자기가 그래서 그 친구 잘 된 거 보고 좀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런 사람인 건데 기본적으로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보면 그러면은 그 평가를 좀 이어가 보면은 장경태 의원 좀 어떤 평가를 주로 받고 있습니까?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뭐 언론인들 사이에서는 이제 뭐 청년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자산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뭐 국기도 잠깐 얘기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좀 가난해가지고 흑수저 출신 보통 이제 정치권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보면 이제 뭐 좀 나이 드신 분들 중에 들어온 사람은 장차관 출신이라든가 아니면 뭐 좀 뭐 기업가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민주당의 주류들은 이제 뭐 이런 뭐 86 운동권 출신들 이렇게 했는데 조금 그거와는 좀 다른 길을 걸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어렸을 때 상황을 보니까 이 양력을 봐도 되게 좀 특이한 양력을 가진 사람이더라고요. 순천 출신이고 순천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왔는데 대학교는 부산에 있는 한국해양대를 나왔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이제 이 집안이 넣지 못하니까 한국해양대라는 게 사실 이제 좀
지원들을 좀 잘해주고 이러니까 그렇죠. 네. 보통 이제 저도 이제 부산 출신이었는데 약간 집안이 가난한데 거기 가면 이제 마도로스 되니까 돈 좀 벌려고 이제 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인데 이 장경태 의원도 보니까 이제 자기도 마도로스 돼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갔는데 거기 가서 아마 좀 적성이 안 맞는지 그만두고 이제 거기에 네. 보면 이제 서울시립대 갔는데 서울시립대도 보면 이제 등록금이 보통 한 당시 사립대 등록금이 한 300에서 400 정도 될 때 많이 싸죠. 한 시립대가. 100만 원, 예. 120만 원 정도여서 자기가 이제 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비 벌었을 때 최대한 갈 수 있는 데가 서울시립대라고 생각해서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스토리가 있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분이 처음에 이제 초선의원 왔을 때 보면 방송에도 나와가지고 그때 살던 데가 보니까 뭐 반지하 전세방 같은 데 살았는데 최근에 말 들어보니까 뭐 이사 갔다는 소리는 있긴 하는데 그건 뭐 확인되지는 않는데 네. 이런 것들이 보면 어떻게 자산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보면 뭐냐면 이게 이 약간 이준석 이야기도 했지만 이게 청년 정치인이라는 게 언제까지 청년일 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분 벌써 이제 83년생이니까 거의 이제 40대가 됐고 그러면 이제 청년 정치인으로서 자기 색깔들을 이제 내야 되는데 네. 이 기자들이 평가는 이제 이후에 그 이용욱 기자 잠깐 얘기했지만 이후에 그럼 자기 색깔들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잘못하다가는 청년 정치인이지만 86 정치인들 따라다니다가 86 정치인 비슷한 모습으로 지금 보일 위험성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과제라고 하더라고요. 다만 이제 장경태 사석에서 보면은 굉장히 얌전한 캐릭터로 보이는데 실제로 이제 카메라 돌아가는 상임위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이거든요. 정치인이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네. 특히나 행적이 그러하고 정청래 대표가 선호하는 사람 중 이번에 인선을 보면은 그 당원 주권특위 위원장을 한 장경태 의원과 그리고 대변인을 시킨 부승찬 의원 있잖아요. 이런 분들 결국은 나처럼 잘 싸우는 사람을 또 고르는 경우가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